오늘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인 클래시피케이션 예제를 파이썬으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코드로 구현하는 순서는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5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학습을 위해 필요한 트레이닝 데이터를 준비하는 단계인데, 구현을 쉽게 하기 위해서 파이썬의 슬라이싱 또는 리스트 컴프레hension 등을 이용해서 입력 데이터 x와 정답 데이터 t를 numpy 데이터 타입으로 분리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정답 데이터 t가 0이나 1만의 값을 가지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시그모이드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임의의 직선 z는 wx 플러스 b를 구현하는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직선의 가중치 w와 바이어스 b는 numpy의 랜드 함수를 이용하여 0과 1 사이 임의의 값으로 초기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0과 1 사이의 값을 출력하는 시그모이드와 손실함수를 구현하는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그모이드 함수는 수식, 즉 익스포넨셜을 사용한 수식을 그대로 numpy를 이용하여 구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실함수, 즉 크로스 엔트로피는 보시는 것처럼 수식 안에 로그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그가 들어있는 수식은 실제 수치 해석으로 구현할 경우에 약간의 테크닉이 필요한데, 우선 보시는 것처럼 델타라는 아주 작은 값을 정의해서 이 값을 로그 안에 더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작은 값을 더해주지 않으면 y가 0이나 1인 경우에 로그 내부는 무한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한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델타라는 아주 값을 정의하고 이것을 더해주는 것이 수치 해석에서 로그를 구현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로그 부분을 처리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크로스 엔트로피인 손실함수를 보면, 우선 시그모이드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z는 이전에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했던 것처럼 numpy의 도트 프로덕트, 즉 행렬곱을 이용하여 입력 행렬 x와 가중치 행렬 w를 계산하고 바이어스 b를 더해서 이렇게 계산된 z값이 시그모이드의 입력으로 들어가서 계산값 행렬 y가 계산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y와 정답 t를 이용하여 우리가 정의한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함수를 그대로 구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률은 이전 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의의 값으로 지정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10의 -3승과 10의 -5승 사이의 값을 임의로 지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학습률까지 정의했다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가중치 w와 바이어스 b를 구하기 위한 준비는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에서와 마찬가지로 손실함수 로스 펑크를 람다를 이용하여 f로 정의하고 수치미분 뉴메리컬 데리버티브 함수를 이용하여 바이어스 b와 가중치 w를 업데이트하면서 손실함수의 최소값을 찾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구현 과정을 크게 5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고, 다음 장에서는 입력 변수 x가 하나인 가장 간단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트레이닝 데이터는 공부 시간을 나타내는 입력값 x와 그에 대응되는 정답 t가 합격이나 불합격을 나타내는 패스나 페일을 나타내는 간단한 데이터입니다. 우선 구현을 위해서 전반적인 순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든 입력을 나타내는 10 곱하기 1의 입력 행렬 x와 가중치 행렬 w를 행렬곱으로 계산한 후에 바이어스 b를 더해서
Z값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Z는 시그모이드의 입력으로 들어가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Y값을 출력합니다. 이때 계산된 Y값도 행렬의 특성에 의하여 입력 데이터의 행렬 크기 10 곱하기 1과 동일하게 10 곱하기 1의 계산된 행렬 Y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Y값과 정답 T와의 오차가 최소가 되는 가중치 W와 B를 찾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입력 데이터 10 곱하기 1의 입력 데이터와 가중치 행렬 W를 행렬 곱으로 계산하고 바이어스 B를 더해서 Z 행렬을 구한 후에 이렇게 계산된 Z 행렬이 시그모이드의 입력으로 들어가서 10 곱하기 1의 계산값 행렬 Y가 계산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Y와 정답 T를 비교하여 손실함수 값이 가장 최소가 되는 가중치 W와 바이어스 B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참고로 예제로 사용된 트레이닝 데이터를 잠시 보시면 입력값, 즉 공부시간이 14시간 이상이면 최종적으로 합격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 우리는 코드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구현한 후에 실제로 입력값으로 14시간 이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합격, 14시간 미만으로 값을 주었을 경우엔 불합격인 0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학습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가중치와의 행렬곱 수행을 위해서 입력 데이터와 정답 데이터의 numpy의 reshape을 이용하여 10 곱하기 1의 행렬로 변환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 데이터를 행렬로 만들어 주었다면 다음은 가중치 W와 바이어스 B를 정의해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가중치 W와 바이어스 B는 numpy의 랜드 함수를 이용하여 0과 1 사이의 값으로 초기화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그모이드와 손실함수를 정의하는 부분을 코드로 구현한 것입니다. 시그모이드는 numpy의 익스포넨셜을 이용하여 수식을 그대로 구현하였고 손실함수인 크로스 엔트로피는 앞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그가 무한대로 발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주 작은 값 데이터를 정의하여 로그에 대입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손실함수 내부에서 계산되는 과정은 입력 행렬 X와 가중치 행렬 B가 행렬곱으로 수행되고 바이어스 B를 더해서 Z값의 임의의 직선값 Z값을 계산한 후에 그 값이 시그모이드의 입력으로 들어가서 0과 1 사이에 계산값 행렬 Y가 계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Y값이 정답 T와의 비교를 위해서 크로스 엔트로피로 수행되어 리턴되는 함수가 바로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손실함수고 이러한 손실함수는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정의된 수식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전에 학습했던 수치 미분함수 뉴메리컬 데리버티브를 구현한 코드를 보여주고 있으며 유틸리티 함수로서 손실함수의 값을 나타내는 에러벨과 학습을 모두 마친 후에 미래값을 알 수 있게 해주는 프리딕 함수를 구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프리딕 함수의 내부를 잠시 보시면 시그모이드의 계산값이 0.5보다 크다면 논리적으로 1을 리턴하고 만약에 시그모이드 계산값이 0.5보다 작다면 논리적으로 0을 리턴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률은 보시는 것처럼 10의 2승으로 정의한 후에 구현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손실함수 크로스 엔트로피를 람다를 이용하여 F로 정의하고 수치미분 함수를 이용하여
가중치 W와 B를 업데이트하면서 손실함수의 최소값을 찾는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위한 기본 코드 구현은 모두 마쳤으며 이제 실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손실함수 값은 0.6 정도로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때 가중치 W는 1.15, 바이어스 B는 마이너스 14.85 정도에서 트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구현된 로지스틱 리그레션 시스템을 이용해서 트레이닝 데이터에는 없는 공부시간 3시간과 17시간에 대해 미래값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부시간 3시간에 대해서 미래값을 예측하기 위하여 predict 함수의 입력값으로 주면 결과값으로 보시는 것처럼 실제 시그모이드 값은 아주 작은 값, 0.1보다도 작은 값을 리턴하고 이것에 대응되는 논리함수 값이 0으로 리턴됨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부시간 17시간에 대한 미래값을 예측하는 부분인데 공부시간을 17시간으로 주었을 경우에 우리가 구축한 로지스틱 리그레션 시스템은 0.99라는 거의 1에 가까운 값으로 시그모이드 값을 계산해주며 이것을 논리값으로 1을 리턴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공부시간 17시간에 대해서 시그모이드의 출력값이 0.99라는 것은 직관적으로 17시간을 공부한다면 합격할 확률이 99.12%임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공부시간 3시간이라면 합격할 확률은 0.1% 미만이기 때문에 즉 불합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0을 리턴해주고 17시간 이상이면 99.12%의 확률로 합격할 것을 나타내주는 논리함수값 1을 리턴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입력 변수가 하나인 예제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장에서는 입력 변수가 2개인 로지스틱 리그레션 예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레이닝 데이터를 보면 총 9행 3열로 이루어진 데이터이며 입력 데이터는 x1, x2로서 각각 예습시간과 복습시간을 나타내고 3열에 있는 정답 데이터 t는 합격을 나타내는 패스면 1을, 불합격을 나타내는 fail이면 0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저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력 데이터가 x1, x2 총 2개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9 곱하기 2의 행렬로 나타내었고 입력이 2개이기 때문에 가중치 행렬도 w1과 w2를 가지는 2 곱하기 1의 행렬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 행렬과 가중치 행렬을 행렬 곱으로 계산한 후에 바이어스 B를 더해서 시그모이드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9 곱하기 1의 행렬 Z를 계산하고 이러한 Z를 시그모이드에 입력하면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시그모이드에 의해서 계산된 계산값 행렬 Y 즉 9 곱하기 1의 행렬 Y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된 Y와 원래의 트레이닝 데이터에 있는 정답 T의 행렬을 비교해서 손실함수 값이 가장 작게 되는 가중치 W와 바이어스 B를 찾는 것이 우리의 구현의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입력 데이터 X와 가중치 행렬 W를 행렬 곱으로 계산하고 바이어스 B를 더해서 임의의 직선값 Z값을 구한 후에 이렇게 계산된 Z값을 시그모이드 입력으로 주면 시그모이드는 0과 1 사이에 계산값 Y를 출력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Y와 정답 T를 비교해서 손실함수가 가장 작게 되도록 W와 B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네, 그럼 다음 장에서 이러한 입력 변수가 2개인 시스템을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이용해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학습 데이터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입력 데이터 x 데이터는 보시는 것처럼 9 곱하기 2의 행렬로 바로 정의하였고, 정답 데이터는 리쉐입을 이용하여 9 곱하기 1의 행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학습 데이터를 행렬로 만들어 주었다면 다음은 임의의 직선 Z에 필요한 가중치 W와 바이어스 B를 정의하는데, 입력 데이터가 X1, X2 두 개이기 때문에 필요한 가중치도 W1, W2입니다. 그래서 가중치 행렬 W는 입력 데이터 개수와 맞게 2 곱하기 1의 행렬로 만들어 주었고, numPy의 랜드 함수를 이용하여 0과 1 사이 임의의 값으로 초기화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모이드 함수, 손실 함수, 그리고 수치미분 뉴메리컬 데리버티브와 유틸리티 함수, 그리고 이러한 함수들을 이용해서 가중치 W와 바이어스 B를 최소화해주는 부분은 우리가 앞장에서, 즉 입력 변수가 하나였던 시스템을 구현할 때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현된 코드를 실행해 보면 다음과 같이 손실함수의 값이 계속 작아지면서 약 8만 번째 실행할 경우에 0.073 정도의 손실함수의 최소값으로 수렴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함수의 최소값 상태에서 가중치 W1은 약 2.28, W2는 1.06, 그리고 바이어스 B는 마이너스 26.83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구축한 시스템으로 예습시간과 복습시간을 다양한 값으로 주어 미래의 합격이나 불합격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습시간으로 3시간, 복습시간으로 17시간을 주었을 경우에 우리 시스템이 어떻게 예측하는지 알아보았더니 보시는 것처럼 합격의 확률을 약 12.86%, 즉 최종적으로는 불합격을 예측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시간과 8시간, 7시간과 21시간, 그리고 12시간과 0시간을 주었을 경우에 우리 시스템은 불합격, 합격, 합격 등을 예측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에서 보듯이 우리가 구축한 시스템은 복습보다는 예습이 최종적으로 합격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전 코드를 통해서 알아냈던 예습시간에 대한 가중치 W1은 2.28이었고 복습시간에 대한 가중치 W2는 1.06이었던 것처럼 두 수치를 비교해 보시면 예습시간에 대한 가중치가 복습시간 가중치보다 약 2배 이상임을 알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복습보다는 예습시간이 최종적으로 합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파이썬을 이용하여 로지스틱 리그레션 시스템을 구현한 예제는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머신러닝 분야에서 유명한 문제인 XOR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OR 문제라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입력 변수가 x1, x2이고 정답으로 0이나 1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AND, OR, NAND, XOR 이렇게 다양한 논리 게이트가 주어졌을 때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이용하여 XOR도 분류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로지스틱 리그레션 예제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